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BI 장안캠퍼스 부원장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시국인지라 대면으로 와주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도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머님들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자료들 준비해 드렸어요. 오늘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저희 이제 학원에서 실제 진행하는 초등 고학년 과정에서 중등부 과정, 이게 고등 과정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학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입시연구소 김박현 원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바뀌게 된 이제 고교 학점제와 입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자료를 2개 지금 제공해 드렸어요. 어머니 보시는 것 중에 이제 빨간색 표시로 된 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전 오후 2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상담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회는 오전에는 초등부 저학년 기준으로 진행을 했었고 오후 일정은 지금 중등부 그 포커스를 맞춰서 실제로 지금 입시정책의 변화에 제일 해당하게 되는 현 6학년 재원생 이하, 그러니까 6학년 이하 친구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해드리려고 오후 시간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등부 과정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초등, 중등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행 과정의 특징들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은 초등에서 고등부 입시까지 논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스타일, 영어 학습이 가장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는 모델로 좀 틈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저희가 제일 어필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학습 과정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중간에 단절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실 친구들이 그동안 했었던 부분을 해왔던 만큼 누적을 시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 과정에 그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파닉스 과정부터 입시까지 논스톱으로 한 번에 이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표현을 조금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그룹 형태의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은 레벨이거나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른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소수의 개인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실제로는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의 친구들 각각의 역량이라던가 흥미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습 속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친구들의 이런 학습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일 좋은 결과를 뽑기 위해서 이제 비어있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을 수 있게끔 플랜을 짜드리는 게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든 친구들이 같은 속도의 같은 습득도를 가지고 있다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을 깊이 있게 보시고 케어해 주실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4대 영역이라는 건 이제 초등부 저학년 때 좀 비중을 더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부의 수능 과정까지 진행해 봤을 때 특히 라이팅 부분 같은 경우는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이 돼서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중등 과정 이상에서 수행평가라던가 말하기 대회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교과 외 여러 가지 이벤트에 입상 실적이라던가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포인트를 위해서는 영어를 써야 될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시험에서 들어가는 서술형 부분이라던가 이제 교과 외 부분에서도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이제 진행 과정들이 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팅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다고 갑자기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저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서 올라가게 될 거고 라이팅뿐만 아니라 리스닝, 리딩, 그래머 역시 아주 처음부터 단계를 좀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확실하고 두꺼운 영어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초등부 자료들은 사실은 이제 뭐 가정에 있는 이제 다른 제 자녀들 학년이 겹칠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포함을 시켜드렸고요. 지금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중등부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지금 오신 어머님들이나 접속해주신 어머님들 중에서도 초등부 이제 중학년 혹은 저학년 학생들이 같이 있는 이제 가정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여기 여름방학 포인트부터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방학특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중등을 다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부터 이제 중등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인 친구들은 중등 혹은 그 이상의 학습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돼야 되는 학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이상의 선행 과정의 학습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초등 과정에서는 힘들거나 벅차지 않게 영어 학습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 과정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내신 과정에선 중학교 3학년까지도 크게 티가 안 나고 크게 친구들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는 고등학교를 진행을 하고 어머님들 대부분이 지금 계획을 세워주실 때 중등 혹은 초등에서 학습이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등 이후에 입시까지 보실 때 지금 5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를 어느 정도로 탄탄하게 작업을 해놓느냐가 그 이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경쟁력과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이 부분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게, 아직은 초등학생들이고 조금은 여유가 있는 학년이라 조금은 어머님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년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결과 사실 제일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즌이 짧지 않은 기간이 이제 5학년에서 중3까지를 얼마나 성실히 보내고 얼마나 열심히 버텨주느냐가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어학원 시스템, 입시 전문학원 시스템에 이제 관리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는 걸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학원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풍부한 자료랑 확실한 관리 체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단 대형 학원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대형 학원을 일단 믿고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한 자료 체계와 관리 체계 때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해요. 저희도 이 과정을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을 탄탄하게 잡고서 어학원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게 되는 이유는 중등이라고 해서 학습적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분명히 학교나 필요한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초등에서 이어져 와야 되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다방면으로의 접근을 조금 진행을 해주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과의 포인트를 넣어드린 건 아까 맞춤형 수업이라고 언급드렸던 것처럼 친구들마다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줘야 될 부분들은 솔직히 다 다르거든요. 1대1 수업을 모두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진행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고, 사실 중등 이상에서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제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솔직히는 결과예요. 초등 과정까지는 아이들의 참여도라던가 흥미도라던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이후인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과정부터는 즐거움이나 과정에 중요한 것보다도 이제 결과로 그 무게점이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중등부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90점 이상이 이제 성취도 A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오늘 상담 오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실 성적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게, 학교나 나라에서 기준으로 하는 수준에 맞춰가다 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필요로 되어지는 영역과 갭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사실은 미리 선행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밖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고,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포인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원에 재원하는 친구들의 90% 그 이상의 친구들은 A 등급을 유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구들이 그럼 학습을 하고 학원을 다니면 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닐까라고 어머님들 고민해 주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겠지만 친구들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서 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되는 시험 외에도 수행평가라던가 각종 교내외 대회가 진행이 돼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대회에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기본적인 영어 소양이라던가 관심도가 있어야 되고, 단지 관심이랑 참여와 의욕만 가지고는 사실은 진행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개별 첨삭 지도와 함께 이제 대회 준비일 경우에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발음이나 억양이나 애티튜드 교정까지도 같이
봐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등 과정을 계속해서 어필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등 과정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등 과정의 탄탄한 준비 때문이에요. 실제로 중등 과정의 성적이나 그 이전 과정에서의 결과들이 고등학교 입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치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가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그 이후의 과정으로 실력으로 남아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중등부 연간 로드맵인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가 좀 빽빽하게 들어가요.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란 특수 상황 때문에 시험을 중간 기말을 다 보지 않은 학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시해드린 모델은 정상적인 과정에서의 학교 시험 4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1학기 4월, 6월, 2학기에 들어가면 9월이나 11월이 기말고사 대비, 중간고사 대비로 들어가는데 이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영어 학습 과정은 잠시 중단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4주 이상 정도 학교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 시험 준비를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예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시험이다 할 만큼의 부담의 테스트를 겪지 못했었기 때문에 2학년 첫 시험이 돼서 시험 준비를 할 경우에 친구들이 일단 방향성의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의 혼란이 오고 이러한 학습 양과 과정과 시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긴장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의 절대적인 실력과는 별개로 혼자서 시험을 준비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혹은 조금은 여유 있게 진행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 자체가 너무나 이제 예상 밖의 점수를 받아서 시험이 끝나고 지난 다음 주 정도 굉장히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학년이라 되는데 이 과정을 급하게 준비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아이 정서나 체력적으로도 마이너스 요소가 너무 커요. 이 부분을 수월하고 무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과정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학교 시험 준비 이외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간들을 어떻게 알차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시켜주느냐가 가장 큰 변별력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 중간중간에 테스트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머라던가 모의고사, 리스닝, 단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테스트들은 충분한 이제 사전 공지와 학습의 시간을 주고 엄연히 대회로 컨테스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상금이나 상품의 시상이 진행이 되고 중학생들도 아직 애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벌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큰 동기 요소이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워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호응을 받았죠. 이제 별로 이제 학습이나 이런 자기 등수에 크게 관심이 있는 건가 의심했던 친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고 그 시상이랑 상금 수상을 하고 가서 생각보다 되게 크게 자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어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사소한 포인트들인데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포인트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런 지속적인 학습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등부 과정에서도 레벨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이 레벨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머님도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금은 이제 민감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정규 테스트는 1년에 2번 학기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레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정규 테스트가 100% 반영은 아니에요. 물론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점검에 대한 점수 결과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저희가 매달 미니 점검 테스트라는 걸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평소에 참여도, 학습 의욕, 학습의 결과, 과제 수행도 여기에 정규 테스트 결과라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나를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는 높게 보는 편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서 레벨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랑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첫 화면에 저희가 초등부 자료 뒷부분에
그 특강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은 재원상에 한해서 무료 특강으로 진행은 돼요. 이제 교재비가 청구가 되는 거고 무료 특강 진행을 하는데 이제 수강료의 여부를 떠나서 방학 기간이 사실은 실력 향상이나 학습 태도의 이제 교정 혹은 학습 태도를 쌓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이 높은 시즌이에요. 무언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즌을 얼마나 알차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중에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매년 방학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간 쉴 새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특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 있고 시험 보고 나면 바로 또 방학인 상황인 거라 중학교 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신없이 돌아간다라고 보셔야 돼서 초등도 이미 사실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정 조절이라던가 계획을 해주실 때 쉽지 않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중등과정 이후로 넘어가셨을 때는 사실 이런 계획들이 거의 연간 단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큰 계획은 그 이전 겨울에 이미 큰 뼈대는 완성이 돼 있게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건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매달 미니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정규 테스트의 간격이 사실 짧은 편은 아닌데 친구들이 그러면 그 정규 테스트 이외에 본인 학습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이 없다면 듣고 흘려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달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얼마나 흡수를 했고 이 한 달의 과정 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해줬느냐를 평가를 할 거고 그 결과를 저희가 어머니께 매달 미니 리포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친구가 참여하고 있는 정도, 이해 정도, 습득의 정도, 그다음에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을 어머님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 정규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한 레벨, 그러니까 최상의 레벨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잘하다가도 별거 아닌 이벤트에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들도 생기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길게 보냈다가도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점프업을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친구들한테 가장 알맞는 레벨을 찾아주기 위해서 정규 테스트, 미니 테스트,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늘 주시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역별 컨테스트 진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교 시험 저희 진행하면 학교 시험 우수 학생들 또 시상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 훨씬 더 아이들이 동기부여해.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저희 이제 달러 제도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지금 달러 제도에도 초등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중등도 생각보다 그게 좀 길게 이어지고 사실은 진행하다 보면 고등부 친구들도 이런 이제 상벌 제도에 조금 굉장히 동기부여에 크게 좌우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어머님들께 발송해드리는 성적표 예시를 넣어드렸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게 미니 테스트 결과예요. 이 미니 테스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달 과정에 대한 집중이기 때문에 이제 반별로 조금 시험을 보거나 점검하는 포인트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선생님이 어느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진행을 했었는지를 참고사항에 적어드릴 거고 이 성적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달에 진행했던 거라 저희 스펠링 비 테스트 진행을 했어서 이 결과 들어가고 칭찬의 포인트와 보완의 포인트를 저희가 적어드릴 건데 아이들은 다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장단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요 반을 이번 달에 끌어주셨을 때 어떤 포인트에 가장 초점을 맞춰주셨으며 어떤 부분을 더 역량 있게 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조금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규 테스트 성적표가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 친구가 같은 학년 내에 어느 레벨이고 그 반에서는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진행되고 나면 어디까지 향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레벨 진행표를 제공해 드려요. 그럼 지금 우리 친구가 T1반이면은 요 반에 지금 2학년 재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중학교 과정부터는 기본적으로 학년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머니 학년제 진행이기 때문에 같은 학년 안에 어느 정도이며 그 다음 과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참여도라던가 실제 시험 점수 이제
정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제공이 돼서 반 클래스 평균이랑 같은 학년, 이제 같은 레벨로 묶여있는 친구들의 평균이 제공이 돼서 조금 더 이제 미니 테스트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좀 객관적으로 친구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고 어디를 보완해야 될 건지에 대한 포인트가 확실히 눈에 보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선생님 코멘트 역시 조금 더 이제 총괄적으로 이 친구의 전체적인 성향, 지금의 상황, 어떤 포인트를 가장 주력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며 어디까지 향상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생님들 의견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영역별 콘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지금 사진 찍힌 친구들 막 중3도 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애기들이어서 아직도 이렇게 상장 만들어서 이거 상금 받아갔거든요, 저희. 이런 거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또 자기들끼리 자랑거리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럼 이야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끊임없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재 라인 넣어드렸어요, 어머니. 아직 이제 뭐 중학생 과정을 경험하신 어머님도 계시고 아닌 어머님도 계신데 지금 저희가 교재 라벨의 가장 큰 틀을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년에서 이제 여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높은 레벨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제시해드린 교재들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수업 안에 활용을 하고 있는 교재 라인들인데 같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조정 부분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레벨 변동이 생기는 건 입안의 수업이 너무 수월하거나 입안의 수업이 본인에게도 같이 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이 레벨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다운 레벨로 내려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있던 환경이나 아니면 요새 친구들은 이제 서로가 어느 레벨에서 어떤 교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지금 레벨을 유지 내지는 레벨업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희가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 선행이 들어가는 부분은 최상위 레벨 정도에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딩은 이미 사실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문법 과정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고등 선행을 땡기지가 않는 게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법은 중학교 3학년 과정 안에 다 끝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굳이 어려운 예문을 통해서 힘든 문법만을 하는 게 친구들한테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문법 학습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과정들이 교재 라인을 설정을 하고 교재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이제 토플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건 이제 상위 레벨에 한해서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토플 교재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진행되는 많은 교재들이 토플 베이스 교재예요. 토플 시험을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친구들의 유학이나 아니면 대학 이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라던가 소재 확장이라던가 문형 확장을 위해서 토플 교재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제일 아래 최상위반이 지금 생겨서 이번 학기 운영 중이고요. 중3학년들, 중학교 3학년 학생반인데 요반은 실제로 지금 수능어법에 가까운 수준으로 어린 어법은 올라가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실제 풀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지금 이따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겪어보지 않으신 과정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막연히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가겠지 혹은 굳이 그렇게까지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대표님이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실 것 같고요. 제가 이 페이지를 넣은 건 실제로 저희가 수업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교재를 넣어드렸어요. 이 교재는 어떤 교재냐면 리딩에 들어가는 프랙티스북 모의고사 프랙티스랑 그 뒤에 나오는 플로우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석 숙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적용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다가 필기하기 조금 힘들어요. 시중 교재들 특히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은 데다가 그 조금 공간을 필기하면 다시 안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게 충분히 여유를 두고 있는 프랙티스북을 제공을 할 건데 이건 초등부에서도 실제로 쓰고 있는 폼이고요. 적용칸에서는 수업을 하면서 내가 틀렸거나 잘 몰랐던 거, 구문에 대한 설명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모의고사 과정도 마찬가지로 해석 부분이라던가 필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제일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세 번째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애널리시스나 그래머 포인트를 잡아서 이쪽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주면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로우를 잡을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모의고사나 리딩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년보다 선행 레벨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아직 국어적으로도 한참 발전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용의 이해 없이 글자의 해석으로만 끝난다면 본인 걸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정확하고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나 흐름, 요점 정리로 그 내용이라는 것, 영어에 대한 학습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 영어 지문을 통해서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문제풀이로 이어질 수 있게끔 깊이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제 내신 진행 과정인데 중등은 크게 내신이랑 비내신 시즌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신이 전체 1년 과정 중에 정상적인 시즌 진행으로 했을 때는 4달 정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4달 정도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4주차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마지막 주차일 때 직보 과정이 이제 직전 보충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학교 시험이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는지 한번 직접 보시고 참고해 보셨으면 해서 넣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내신 기간에는 주말 엑스트라 클래스 들어가요. 아무리 조금 어렵지 않은 시험에도 학교 시험이고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개인 피드백이나 1대1 탐사 그리고 추가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제 내신 수업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빨리 하는 거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정확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효율적인 수업. 조금 많이 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한 수업과 확실한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결과로 이어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친구들 점수 관리는 반별력은 서술형에서 거의 다 걸려요. 서술형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영역 통합교육의 라이팅으로 또 연결이 되고 문법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연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친구들 계속해서 라이팅이랑 문법 적용하는 연습해왔고 시험 기간 동안에 포인트 있게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수업을 하면 최대한 실수하지 않게끔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인근 학교 조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라 학교별 유형이라던가 대비 부분 이런 부분 이제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중고등 과정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건 암기예요. 영어 교육 과정은 크게는 이제 방향이 바뀌고는 있는데 실제로 아직 중고등 과정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서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써먹을 수 있게 시험에서 풀었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입학 안내 부분은 사실 오신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대원생 어머님들이셔가지고 한번 참고해 주시도록 넣어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배정 과정은 아이 성적이랑 성적만큼 중요한 게 아이 성향이에요. 어머니. 담임 선생님과의 합도 중요하고 반 전체 구성원의 분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친구가 진행하는데 너무 힘들어만 하고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저희 원에서만 진행하는 건 아닌데 친구들에게도 규칙이라는 게 필요해요. 서로 함께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속되어진 규정에 대해서 별점 누적제를 통해서 회원 조치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 중등부에는 이거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이제 초등과정을 진행해 보셨으니까 중등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서로에게 피해가 되거나 서로에게 이제 방해가 되는 행동들은 애초에 좀 차단을 하고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앞쪽에 저희 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